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원리 강의 재고자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제1강 재고자산의 개념과 취득원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개념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핵심적인 포인트. 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건물이나 또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부동산 매매업 등에서 판매 목적으로 만약에 이 건물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건물이나 토지는 우리가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건물이나 토지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건물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유형자산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이 뭐냐 이거죠. 보유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재고자산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판매 목적이다. 뭐 건물, 토지 뭐와 같은 그런 계정 과목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 예,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고요. 자, 우리가 보통 재고자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상품이나 제품이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구체적인 계정 과목은 아니에요. 우리가 계정 과목으로 쓰는 것은 여기 있는 상품 또는 제품과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정 과목 명칭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고자산에는 크게 보면 중요한 것은 상품이나 제품이 있는데, 자, 이 상품이나 제품은 어떻게 취득하는 것인가? 자, 여기 이제 취득이란 말이 나오죠.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목적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으려면 먼저 취득을 해야만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취득을 하는 것이냐? 자, 상품은 매입을 통해서 취득을 하는 겁니다. 매입을 통해서 취득을 하는 것이고, 제품은 제조를 통해서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 방법에 상품은 매입, 제품은 제조를 통해서 취득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매입이나 제조를 통해서 취득한 상품이나 제품은 자,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판매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판매를 위해서는 이 상품이나 제품을 잘 관리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매하기 전에 판매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 상품이나 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런 활동을 통해서 드디어 이 상품이나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영업수익이 창출되는 것이다. 영업수익이 창출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상품이나 제품을 통해서 영업수익이 창출된다는 거. 판매를 통해서 영업수익이 창출된다. 그래서 이 상품이나 제품은 기업에서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영업수익에 근본적으로 영업수익을 창출시키는 자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재고자산의 종류 중에서 대표적으로 상품하고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봤습니다. 자, 그 외에 재고자산에 또 어떤 것들이 있나 하는 것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반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반제품. 자, 반제품은 자가 제조한 중간 제품 또는 부분품을 우리가 반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반제품은 일단 공정을 완료한 거예요. 공정을 완료한 것이다. 공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반제품은
그 현재의 상태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반제품. 자, 그리고 자, 비슷한 것으로 제공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공품은 자, 공정을 완료하지 못한, 즉 생산 중인 재고자산이에요. 완료하지 못했다. 공정을 완료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은 판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 제공품은 현재 상태로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반제품과 제공품의 차이는 공정을 완료했느냐, 그래서 판매가 가능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반제품이냐 제공품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원재료가 있습니다. 원재료. 자, 제품을 만들어내려면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가 필요합니다. 그죠? 원재료가 필요해요. 원재료가 있어야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원재료는 보통 매입을 통해서 우리가 보유를 하게 됩니다. 매입을 통해서 보유를 하게 되고, 그 원재료 중에 매입을 하면 창고에 일단 원재료가 쌓여 있겠죠. 자, 그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공정에 투입되면 그것은 이제 제품의 일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품의 일부로. 자, 그래서 이 원재료도 창고에 만약에 생산 공정에 투입되지 않고 창고에 아직 원재료의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게 있다면 그 원재료는 재고자산이 되는 겁니다. 창고에 아직 투입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 재고자산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 저장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도 있어요. 자, 저장품은 생산 과정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사용되는 것이다. 저장품은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소모품, 그리고 각종 기계라든지 기계 장치들을 수선하기 위한 수선용 부분품, 그리고 소모 공구 기구 등과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은 생산하는 과정에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고자산 중에서 저장품이라고 합니다. 저장품. 네. 그 앞에서 잠깐 봤는데 우리 그 재고자산의 종류 중에서 반제품과 제공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제품은 자, 예를 들면 자동차 카시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 카시트 생산 공정이 있어요. 자, 이 자동차 카시트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 공정을 이제 완료하면 그 다음에 이 카시트가 어디로 투입되는 것이냐? 자동차의 완제품을 조립하기 위한 그 공정에 투입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생산이 완료된 이 자동차 카시트는 외부 다른 자동차 회사에도 판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 자동차 카시트는 반제품이 되는 겁니다. 반제품이. 자, 그리고 제공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동차 카시트 생산 공정을 아직 완료하지 못했어요. 아직 완성하지 못한 카시트, 완성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 완성도 안 된 카시트이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회사 외부에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죠? 판매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카시트를 이제 생산 완료했다고 칩시다. 완료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디에 투입됩니까? 자동차 완제품 조립 공정에 투입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자동차 완제품 조립을 하는데 이 공정을 예를 들어서 아직 다 완성을 하지 못했다면 이 완제품 아직 조립이 다 안 된 이 제품은 역시 외부에 판매 안 되겠죠. 자, 그것도 역시 조립 공정을 완성하지 못하고 판매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제공품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반제품과 제공품의 구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원재료와 저장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재료하고 저장품의 공통점은 제품의 생산 과정에 자, 투입되거나 사용되는 것이다 하는 거. 자, 생산 과정에 투입되거나 사용된다 하는 점에서는 원재료나 저장품이나 유사한 측면이 있다, 공통점이 있다.
자, 그런데 그럼 차이점은 뭐냐? 자, 원재료는 자, 직접적으로 제품의 성분이 되거나 또는 제품의 일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제품을 구성하는 그 성분이 되거나 제품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자, 그것이 바로 원재료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제품에 투입된 원재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자, 직접 재료 원가. 우리가 이제 지금 이번 시간에 강의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원가 회계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되면 직접 재료 원가, 뭐 간접 재료 원가 그런 이제 원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그때 이 직접 재료 원가를 직접 재료 원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저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제품의 성분이 되거나 제품의 일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그죠? 자, 제품을 생산할 때 그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뭐 공구, 기구 라든지 뭐 수선용 어떤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이것들은 우리가 간접 재료 원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간접 재료 원가. 그래서 자, 이런 면에서 원재료와 저장품은 차이가 있다. 자, 하는 것들 여러분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재고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는데, 자, 그 취득 원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취득 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고 자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자산의 취득 원가라는 게 항상 나와요. 자, 취득 원가는 뭐냐?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 희생된 또는 사용된 또는 투입된 여러 가지 우리가 말로 쓸 수 있습니다. 희생된, 사용된, 투입된 자원의 가치, 그걸 우리가 취득 원가라고 합니다. 취득 원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상품하고 제품에 대해서 봤죠. 상품의 취득 방법은 매입이다. 그리고 제품의 취득 방법은 제조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품은 매입을 통해서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매입할 때 들어간 돈. 자,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상품의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자, 바로 상품의 매입 원가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상품의 취득 원가입니다. 매입 원가가. 그다음 제품은 제조라는 방법을 통해서 취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품의 취득 원가는 바로 제조 원가가 됩니다. 제조 원가, 제품의 제조 원가. 자, 그런데 이 제품의 제조 원가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회계 원리 과정에서는 우리가 배우지 않고 원가 회계라는 별도의 과목에서 우리가 보통 배웁니다. 제조 원가는 이 매입 원가는 일반적으로 현금을 주고 보통 일반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입 원가는 비교적 간단한데 제조 원가는 아주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계 원리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원가 회계라는 별도의 과목에서 배운다. 그래서 요거는 원가 회계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상품의 매입 원가를 위주로 해서 우리는 봅니다. 자, 매입 원가에는 자, 매입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자,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들어갔다. 예를 들면 이럴 겁니다. 자,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들어갔다. 매입하는 과정에서 운송비가 들어갔는데 내가 부담했다.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들어갔는데 내가 부담했다. 매입하는 과정에서 각종 제세 공과금이 들어갔는데 내가 부담했다. 이런 것들은 매입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부수적인 비용, 부대 비용이에요. 자, 이런 것들도 매입 원가에 다 포함을 시킵니다. 상품의 매입 원가에 포함시킨다. 그 다음에 자, 매입 할인이라든지 매입 애누리 또는 환출과 같은 것들은 자, 매입 원가를 줄여주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 매입 할인이나 매입 애누리, 환출과 같은 것들은 매입 원가에서 차감하게 된다 하는 것이고, 자, 이 차감하는 방법이 바로 직접적으로
상품의 매입 원가에서 직접 바로 차감하는 직접 차감법이 있고 간접 차감법이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입 할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매입 할인은 자,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그때 이제 매입 채무가 발생하게 되죠. 자, 그 매입 채무를 자, 조기에 결제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 채무를 갚겠다라고 한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이 되기 전에 조기에 결제를 한 경우에 그때 대금의 일부를 면제받으면 자, 그것을 우리가 매입 할인이라고 합니다. 매입 할인. 자, 보통 이제 회계 원리 책에서 이런 내용이 보통 많이 나오죠. 자, 20, N 30 이렇게 보통 많이 나오는데, 자, 이건 어떤 말입니까? 자, 30일 이내에 매입 채무를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10일 이내에 만약에 결제를 해주면 2%를 할인하겠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뭐 결제하면 그거는 그냥 돈을 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일 이내에만 결제하면 2%를 할인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가 이제 매입 할인이다 이 말입니다. 자, 주로 매입 할인은 자, 간접 차감법, 매입 할인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간접 차감법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총액법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총액법, 순액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이제 회계 원리 책에도 이제 많이 나오고, 총액법, 순액법 같이 소개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순액법은 빼고 총액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액법을 위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5월 1일 날 자, 매입을 했어요. 자, 1,000원어치를 매입을 했는데 외상으로 매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기가 되겠죠. 차변에 자, 매입 1,000원 또는 뭐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수도 있겠죠. 1,000원. 그리고 대변에 매입 채무 1,000원. 자, 이렇게 분기가 됐다. 자, 그런데 이제 5월 8일 날, 자, 10일이 안 됐죠. 10일이 안 됐는데 이제 5월 8일 날, 자, 이 매입 채무 1,000원 중에서 50%를 먼저 갚았어요. 그러면은 자, 매입 채무라는 부채가 감소하는데 50%를 갚았으니까 500원이라는 매입 채무가 먼저 감소하겠죠. 자, 그런데 현금을 주기로는 500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2% 할인한 490원을 준다 이 말입니다. 490원을. 자, 그러면 이제 남은 10원의 차익이 발생하죠. 이 10원의 차익을 우리가 뭘로 처리하냐? 자,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10원 이제 이렇게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은 어떤 성격이냐? 자, 매입을 얼마 했습니까? 1,000원어치를 매입했죠. 그런데 할인을 얼마 받은 겁니까? 10원을 할인 받았죠. 매입은 자, 차변의 계정 과목이고 매입 할인은 대변에 나오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죠? 대변 잔액이 있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입 순액을 보면 얼마 그 매입을 한 겁니까? 매입 순액을 보면 10원을 빼면 자, 990원을 순액으로 매입을 한 거죠. 순액으로 보면 자, 이와 같이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은 자, 이 매입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차감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계정 과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20일 날 남은 500원을 이제 마저 이제 결제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매입 채무 500원 감소하고 현금은 그대로 500원 전액 다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 자, 이게 이제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 간접 차감법에 의한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총액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총액법은 자, 처음에 이 매입 1,000원, 매입 채무 1,000원이라고 먼저 우리가 분개를 했죠. 매입 1,000원어치 매입했다. 매입 채무는 1,000원이었다라고 분개를 했는데, 자, 이것은 자, 매입 할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가정을 하고 매입의 총액을 지금 분개를 한 거예요. 1,000원이라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총액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입 할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먼저 총액으로 매입이나 매입과 매입 채무를 먼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이 실제로 발생하면 그때 매입 할인을 10원만큼 이제 빼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가서 빼주겠다. 먼저 빼주지는 않겠다. 자, 그게 바로 총액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접차감법과 총액법, 여기 나오는 아주 간단한 회계 처리를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매입 애누리와 환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매입 환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보통 상품을 매입을 했다가 그 상품의 결함 또는 손상이 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을 발견하고 반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입 환출이라고 하죠. 매입 환출. 매입했다가 반품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판매했다가 그 결함 때문에 다시 내가 반품을 받는 경우 있죠. 자, 그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반대로 매출 환입이 되겠죠. 매출 환입. 이거하고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매출 환입. 자,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는 그럼 뭐냐? 자, 똑같이 매입했다가 상품의 결함 등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근데 반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대금의 일부를 면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금의 일부를 그냥 깎아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매입 애누리 이렇게 말합니다.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매입 할인 이런 정확한 용어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입 환출이나 매입 애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간접차감법, 즉 매입 애누리와 환출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간접차감법을 주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많이 보게 되는 백화점 세일 이런 것이 있죠. 백화점 세일 또는 뭐 각종 마트나 이런 데서 세일을 할 때 그때 내가 매입을 했다면 그 매입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애누리, 할인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회계에서는 이런 그 세일과 같은 것은 애누리, 할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매입 애누리나 할인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내가 그냥 싸게 산 겁니다. 싸게 산 거. 그래서 그냥 싸게 산 걸로 그냥 표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00원짜리였는데 할인해서 내가 50원에 샀다. 그럼 50원에 매입했다라고 그냥 기록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매입 애누리도 아니고 매입 할인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른 것이다 하는 거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매입 계정의 표시를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매입을 100만 원어치를 이제 매입을 했다. 그런데 내가 제때 결제를 해서 일정 기간 전에 미리 조기 결제를 해서 4만 원을 할인을 받았다. 그리고 매입을 했다가 일부를 뭐 대금을 면제받은 것도 있고 반품을 한 것도 있고 해서 6만 원 정도가 애누리나 반품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시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자, 총 매입은 얼마였다? 100만 원 매입을 했던 겁니다. 총 매입액은 100만 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할인 받은 거, 조기 결제해서 할인 받은 거, 그 다음에 반품을 했거나 아니면은 대금의 일부를 면제받은 거까지 고려하면 내가 순 매입액은 얼마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90만 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표시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재고자산의 원가의 흐름, 그리고 그 원가의 배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품이나 제품의 취득 방법. 아까 앞에서 봤죠. 매입, 상품은 매입을 통해서 제품은 제조를 통해서 취득한다. 앞에서 봤고, 자, 그 과정에서 그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원을 돈을 썼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자, 상품의 취득 원가, 제품의 취득 원가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매입이나 제조를 통해서 이제 취득을 하고 나서 판매하기 전까지 각종 판매 활동을 하고 관리를 위한 활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때 들어가는 돈,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잖아요, 그죠?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판매비와 관리비는 그 발생하는 시점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관리 활동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 영업 수익이 창출되죠. 그때 이제 나타나는 계정 과목이 뭡니까?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은 이제 영업 수익인 거예요. 자, 판매 관리비는 판매 관리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비용 계정이 되는 것이고, 판매 관리비가 발생하면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 상품이나 제품의 취득 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취득 원가는, 상품이나 제품의 취득 원가는 처음에는 상품 또는 제품이라는 자산의 형태로 우리가 표시를 하다가, 자, 이게 이 상품이나 제품이 판매가 되면 그 판매분만 우리가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다.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매출이라는 영업 수익, 그리고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영업 비용이 이제 서로 대응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구체적인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품을 단위당 한 개당 100원씩 총 5개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창고에 상품이 5개 지금 보관 중이에요. 상품을 5개 보관 중이에요. 매입을 해서 한 개당 100원씩 매입을 했으니까 총 5개면 총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 취득 원가는 얼마입니까? 즉 매입 원가는 얼마입니까? 500원이죠. 500원, 조금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5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5개의 상품 중에 3개를 먼저 판매를 했어요. 근데 판매할 때 얼마 받고 판매했냐? 한 개당 150원씩 받고 판매를 한 겁니다. 150원씩 받고. 자, 그런데 그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운송비가 50원 들어갔어요. 자, 매입 과정이 아닙니다. 운송비라고 해서 아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매입 과정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운송비가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럼 이 운송비는 뭐가 됩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게 아까 그 거래가, 최종적인 아주 유일한 거래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매출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회사의 매출은, 자, 한 개당 150원씩 받고 팔았죠. 3개를 팔았기 때문에, 자, 매출이라는 수익은 이제 450원이 됩니다. 그럼 매출 원가는 얼마입니까? 자, 판매한 이 3개의 상품은 한 개 얼마 주고 내가 매입한 겁니까? 그렇죠. 한 개 100원씩 주고 매입을 한 거죠. 원가가 100원짜리였습니다. 취득 원가가. 자, 그런데 판매된 것은 5개가 다 팔린 게 아니고 몇 개만 판매됐어요? 그렇죠. 3개만 판매됐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된다? 300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300원이. 자,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이제 운송비가 있었죠. 아까 얼마였죠? 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얼마 나오는 것이냐? 100원의 영업이익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활동의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업비용인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그 다음에 매출은 영업활동에서 내가 창출한 수익이죠. 영업수익이다. 자, 정확하게 그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수익과 그 영업활동에서 들어간 비용이 정확하게 대응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대응이 돼서 우리가 이익을 산출하게 되는 이런 흐름에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은 이제 손익계산서였고요. 재무상태표를 보면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표시하는 거죠. 자, 자산 중에 상품이라는 재고자산, 재무상태표에 얼마로 표시될 것인가. 자, 이제 5개 중에 3개는 판매가 돼버렸고 지금 창고에는 2개만 남아있죠. 근데 그게 한 개 얼마에 매입을 한 겁니까? 그렇죠. 한 개 100원에 매입을 한 거죠. 한 개 100원에 매입을 한 것이고 지금 창고에 남아있는 것은 판매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2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상품으로는 200원이 기록이 될 겁니다. 200원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총 매입원가, 그러니까 총 취득원가가, 그 상품의 총 취득원가가 아까 얼마였습니까? 500원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 총 취득원가 500원 중에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판매분만 매출원가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200원, 그러니까 미판매된, 아직 판매가 되지 않고 창고에 남아있는 미판매분 200원은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자, 이렇게 이제 재고자산이 원가가 이렇게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흘러가고 그 원가가 매출 원가와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으로 이렇게 배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흐름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판매분은 매출 원가였죠. 총 이제 원가 중에, 전체 원가 중에 판매분에 해당하는 원가가 이제 매출 원가였습니다. 그 매출 원가가, 자, 한 개당 매입 원가. 자, 아까 한 개당 매입 원가 얼마였습니까? 한 개당 100원이었죠. 그리고 판매 수량 몇 개 팔았습니까? 아까는, 자, 3개를 판매를 했죠. 그러니까 단위당 매입 원가 곱하기 판매 수량 해서 매출 원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미판매분은 기말에 아직 창고에 재고자산의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죠. 기말 재고로 남아있다 이겁니다. 자, 이 기말 재고도 역시 단위당 매입원가, 자, 아까는 1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재고로 남아있는 수량 곱하면 기말 재고 금액이 되는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로 재고자산의 원가가 이렇게 배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수량, 판매 수량, 다음에 재고로 남아있는 수량. 이 수량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 수량을, 자, 장부상에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실제 창고에 가서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 수량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 자, 그러니까 수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수량을, 판매 수량은 몇 개, 재고 수량은 몇 개 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수량을 어떻게 결정할 건가. 수량 결정의 문제.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단위당 매입 원가에 대한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예시는 아주 간단하게 다 그냥 한 개당 100원씩 매입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재고자산 상품을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매입을 했는데 그때마다 다른 가격으로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인데 어떤 때는 100원에 매입하고, 어떤 때는 150원에 매입하고, 어떤 때는 200원에 매입하고. 자, 이랬을 때는 그러면 도대체 단위당 매입원가, 이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를 결정할 때 단위당 매입원가를 얼마로 해야 되는가? 100원으로 해야 되는가? 150원으로 해야 되는가? 또는 200원으로 해야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 이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의 수업은 이만 마치고, 아까 말했던 그 포인트 두 가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